자,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요, 바로 단 한 발의 총성이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독립전장의 불씨를 당긴 운명의 그날, 렉싱턴 콩코드 전투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바꾼 그 사건 속으로 지금 바로 함께 떠나보시죠. 전 세계에 울려 퍼진 총성. 시인 랠프 월도 에머슨이 남긴 이 유명한 한 구절이 사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에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체 이 한 문장이 어떻게 평범했을 수도 있는 한 전투를 영원한 전설로 만들었을까요? 그 시작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그 운명적인 첫 총성, 과연 누가 쏜 걸까요? 식민지 민병대였을까요? 아니면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군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혁명의 불꽃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펑 하고 터진 게 아니거든요. 이 첫 총성이 울리기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분노와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죠. 모든 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770년대 매사추세츠는요,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그 자체였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은 영국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대체 뭐가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었죠. 이 분노는 갑자기 터져나온 게 아니었어요. 거의 10년에 걸쳐서 쌓이고 쌓인 결과물이었죠. 1764년 설탕법부터 시작해서 인지세법, 타운센드법, 그리고 마침내 1774년에는 이름부터가 참을 수 없다는 뜻의 강화법까지. 영국이 계속해서 세금 폭탄을 던지니까 식민지의 불만은 정말 폭발 직전까지 간 겁니다. 이 모든 분노의 한가운데에는 딱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식민지 사람들 입장에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뽑은 대표가 영국 의회에 한 명도 없는데 왜 걔네가 마음대로 세금을 매겨? 이건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자존심의 문제, 우리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외침이었습니다. 결국 1775년 4월 18일 밤 영국군 총독 토마스 게이지 장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첫째, 콩코드에 숨겨둔 민병대의 무기를 빼앗는다. 둘째, 반란 주동자인 세뮤얼 애덤스와 존 핸콕을 체포한다. 자, 그러니까 영국군 입장에서는 이 반란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조용히 하룻밤 기습으로 말이죠. 하지만 식민지 지도자들도 바보는 아니었죠. 세뮤얼 애덤스의 이 말처럼 그들은 영국군이 움직일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영리한 전략을 세우죠. 바로 영국군을 먼저 공격한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먼저 총을 쏘느냐, 즉 누가 명분을 가져가느냐가 모든 걸 결정할 테니까요. 자, 드디어 운명의 그날입니다. 완벽할 것만 같았던 영국군의 기습작전이 어떻게 22시간 동안의 끔찍한 혼돈으로 변해버렸는지 지금부터 그 긴박했던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영국군이 움직이자마자 식민지의 첩보망이 바로 작동합니다. 조셉 워렌 박사가 정보를 입수하고 폴리비어와 윌리엄 도스 같은 전령들이 어둠을 뚫고 말을 달렸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보통 영화에서 보면 폴리비어가 막 말을 타고 달리면서 영국군이 온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었대요. 왜냐? 당시 식민지 사람들도 자기들을 영국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작전은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4월 19일 새벽, 마침내 700명의 영국 정규군이 렉싱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고작 77명의 무장한 민병대였습니다. 와, 생각해보세요. 700명 대 77명.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런데도 이 77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새벽 공기 속에 흐르던 팽팽한 긴장감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압도적인 상황에서 민병대 지휘관이었던 존 파커 대위가 자기 부하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물러서지 마라. 놈들이 먼저 쏘기 전까진 우리도 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저놈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그래, 바로 여기서 시작하게 해주자. 와, 정말 대단한 결의가 느껴지는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탕 하고 역사를 바꾼 총성이 울립니다. 자, 그럼 대체 누가 썼을까요? 이게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예요. 미국 쪽에서는 영국군이 이유도 없이 우리한테 총을 쐈다고 하고, 영국 쪽에서는 아니다, 너희가 돌담 뒤에 숨어서 먼저 쐈잖아. 이렇게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거죠. 진실은 아마 영원히 알 수 없겠죠? 결과만 놓고 보면 렉싱턴에서의 첫 싸움은 민병대의 완패였어요. 8명이 죽고 10명이 다쳤으니까요. 영국군은요? 고작 1명 다친 게 전부였죠. 군사적으로 보면 이건 영국군의 압승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억울한 피가 곧이어 타오를 거대한 혁명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이 콩코드로 가면서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다리 건너편에 모여있던 수백 명의 민병대가 마을 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 걸 본 거예요. 그 순간 다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놈들이 우리 마을을 불태우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 이건 오해였는데 어쨌든 이 오해가 이들을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영국군이 경고사격을 하자 민병대 지휘관 존 버치릭 소령이 그야말로 역사적인 명령을 외칩니다. 발포하라! 제발 쏴! 이게 바로 식민지 군대가 대영 제국, 그러니까 자기들 본국의 군대를 향해 쏘라고 내린 최초의 공식 명령이었어요. 이게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여기서부터 전세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4,000.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영국군이 보스턴으로 후퇴하는 그 29km 길에 매복해 있던 민병대 숫자예요. 소식을 듣고 주변 온 동네에서 농부들이 총 들고 다 뛰쳐나온 겁니다. 순식간에 사냥꾼이 사냥감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단 하루 22시간의 혼돈이 끝났습니다. 이 짧은 하루가 대체 어떻게 모든 걸 바꿔놓았을까요? 이제부터 이 사건이 남긴 의미와 이게 어떻게 한 나라의 탄생 신화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동안의 전투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뜯어보면요, 좀 놀라워요. 영국군은 사망자가 73명, 부상자가 174명이나 나왔거든요. 이게 왜 놀랍냐면 식민지 민병대 사상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면 더 확실하죠. 미국 측 사상자는 다 합쳐도 100명이 채 안 되는데 영국 측은 거의 300명에 달합니다. 무려 3배가 넘는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건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 군대라고 불리던 영국군이 말 그대로 농민군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은 거죠. 그래서 이날의 진짜 승리는 사실 사상자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바로 마음의 승리였죠. 우리도 할 수 있네? 세계 최강이라는 영국군, 별거 아니네? 하는 이 자신감, 이 믿음 하나를 얻었다는 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험난한 독립전쟁을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거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서 한 편의 시를 통해 영원한 신화가 됩니다. 1860년에 롱펠로라는 시인이 쓴 폴 리비어의 질주라는 시가 엄청난 히트를 치거든요. 이 시 덕분에 그날의 전투는 그냥 역사 속 전투 하나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으로 사람들 기억에 남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단 하루의 사건이 어떻게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단 하루의 이야기가 한 나라의 시작을 정의한다는 거 생각할수록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